첫 번째 사전 질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몇 학년 때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라고 사전 질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께서 이야기를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는 명확한 어떤 적정 학년은 어떤 그 아이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구체적인 그 학습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실은 초등학교 시기 전체가 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쉬운 일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자기주도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1, 2학년 시기, 그리고 3, 4학년이 되면서 학습 주체로서 이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 다음에 이렇게 잘하면 되지, 잘 챙기면 되지,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 과정을 평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5, 6학년이 돼서는 조금 아이들이 일일 계획, 주간 계획, 뭐 월별 계획 이렇게 세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언해주고, 또 아이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것을 잘 했을 때 어머니께서 또 칭찬과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자기주도 학습에 한 결과보다는 그 노력과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한 부분들, 그것들을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허용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해결책을 바로 주기보다는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또 해결점을 생각해보게 하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허용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석 교사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사전 질의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의 올바르고 행복한 대화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라고 또 사전 질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아이들이 요즘에는 5,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높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공감과 지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은 단순히 아이의 말에 그랬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속마음을 읽고 그것을 되돌려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그리고 아이와 눈을 맞추시고 아이 컨택을 하시고 몸을 아이를 향해 또 집중해서 그 아이에게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그 아이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너가 친구랑 많이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안 놀아줘서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구나.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너는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반영적 경청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우시면 구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나. 너가 많이 힘들구나. 너는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데 학원 숙제가 많아서 속상하구나. 친구랑 더 많이 놀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면 아이는 벌써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지를 위한 나 전달법인데요.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내 자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 없이 그 아이의 특정 행동을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넘겨왔을 때 엄마는 너무 걱정되고 초조했어. 다음에 혹시 네가 늦을 것 같으면 엄마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은 아이 메시지죠. 그런데 만약에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너 전달법으로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지난번에 늦더니 또 늦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엄마 속도 모르고 너는 하여튼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이를 비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 엄마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네가 연락 없이 늦으면 너무 걱정돼. 다음에는 더 너무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카톡이나 문자 한 통만 보내줘.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하기, 그리고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세 번째는 원하는 바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와 대화할 때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지 마, 놀지 마,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뭐뭐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긍정적인 표현. 저도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이죠. 누가 정말 바른 자세로 수업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누가 정말 발표를 잘하고, 누가 책을 먼저 꺼내서 이렇게 요약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쓰도록,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표현을 쓰는 것과, 그리고 그 아이가 잘했을 때 노력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아이와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석 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뭐 했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밥을 많이 먹었구나. 오늘 지금 재밌게 놀았구나. 네, 그럼 구나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일단 그러면서도 좀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 우리 아이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힘을 주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수석 교사님 오늘 말씀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쏙쏙 저도 옆에서 듣는데 귀가 기울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와 좀 동일하게 좀 가장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AI 시대의 아이의 진로 선택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까요? 이 AI라는 것이 정말 요즘 이슈이다 보니까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석 교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머니들께서 AI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전망이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직업의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강점과 흥미를 기술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이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뭐 코딩, 드론, 미디어 제작도 될 수 있겠지만,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요리나 또 다른 것들도 폭넓게 노출시켜서 아이가 스스로 흥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들께서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또 보는 관점이 있으시겠죠. 우리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이 학생은 정말 이 부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납니다. 몰입하고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문적인 적성 검사나 심리 검사를 통해서도 이 아이의 어떤 강점과 적성과 역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하게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타고난 유전인자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다른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도 있고 또 음악 지능이 뛰어난 아이도 있고 공간 지능 그리고 또 신체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맞는 역량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개발해 주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수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시켜주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구나. 요즘 맞벌이가 또 많은데 맞벌이 하시면서 관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 관찰이 조금 어렵다면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하고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전 질의 3가지는 이제 완료가 됐고 현장에서 이제 댓글로 적어주신 내용들 중에서 내용들을 좀 채택해 우리 강사님께 좀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분들은 서둘러 좀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댓글로 적어보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사전 질의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생각하는 힘인데 현재 학생들에게 당면한 학교 시험과 입시 수능은 아직도 지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식을 채우느라 급급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류수석 교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입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최근에 영어 교육에 있어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세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입시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중고등학교 가서는 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또 가족들끼리 대화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고 흥미있고 몰입하는 것은 이건데 그래도 영수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보내야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입시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녀가 정말 이 공부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을 하고 싶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싶고 어떤 것들을 안 하고 싶은지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자녀와 함께 학원 선정도 그렇고 또 다닐지 안 다닐지 그리고 또 어떤 진로로 갈 것인데 어떤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자녀가 둘인데 첫째 아이는 정말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길을 잘 갔는데 둘째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또한 한국에 입시와 엄마다 보니까 영수를 보내야 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막 수학을 잘하지 않아서 막 고액 과외를 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아이가 그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그 엄마는 그래도 입시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이렇게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이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음악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 드럼 학원을 보냈었는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드럼을 배우는데 영수 학원을 보내느라 드럼을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음악이고 또 작사 작곡을 하고 싶어하고 이렇다면 이쪽으로 입시 학원을 다니지 말고 이쪽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뭐 하루 종일 쳐도 자기는 힘들지 않대요.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도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께서 그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정하기보다는 그 자녀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만의 교육 철학을 갖고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석 교사님의 말씀처럼 이 부모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뭐 5년, 10년, 15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맞고 그 교육 철학을 세우시려면 또 수많은 또 현 세대를 공부하는 부모가 또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 교사님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다양한 이제 어려움에 또 직면을 해셨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어떤 재능을 좋아하는지를 발견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발견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한번 시켜봐 주시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23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앱이 참 많아진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서 교사분들의 역량 차이가 있을 듯 싶어요. 특히나 어떤 윤리 교육, 관리 역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키울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라는 또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에듀테크 디지털 앱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역량 차이가 많은 게 그 에듀테크 앱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용을 거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원래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무료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는 뭐 리딩앤이라든가 플랭이라든가 원아워라든가 그다음에 심스페이스라든가 다양한 앱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스님들 중에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사용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육의 본질은 에듀테크는 도구일 뿐이고 사실은 교육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이 테크가 이 앱이 적절한가 이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표를 도달할 때 효과적인 앱들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또 집에서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적합한 앱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의 어떤 학습이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인가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교사들 간의 역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우선은 우리 학교에서 지금 다양한 이 뭐 크롬북이라든가 이런 탭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위험한 앱들, 학생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앱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되어 있고 차단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앱들만 이렇게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또한 교사들이 수시로 학생들을 이렇게 또 교육하고 있고 또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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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또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효과적인 앱인가를 알려면 우리 부모들이 또 그 효과적인 앱들을 다 써보고 활용을 해보고 느껴봐야 되잖아요. 와,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할 일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써주시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방학 때 다양한 에듀테크 수업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AI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요? 배운다면 몇 학년부터 시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한 말씀 정도 부탁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은 사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5, 6학년 실과 교과서에서 이제 실과에서 주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에 창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든가 정보 매체 활용 이런 수업들을 컴퓨터 활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학 때 혹시 에듀테크 활용 이런 체험이라든가 특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를 한번 보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